네, 그래서 웹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CRUD 네 가지 방식이 1대1로 연결되는데요. 차차 따라보면 겟맵핑은 조회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많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알아봤죠. 데이터베이스는 좀 지나서 조금 더 컨트롤러에 대해서 적응이 되시면 DB가 연동하는 거는 변할 예제가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겟맵핑을 통해서 간단하게 HTML로 출력하고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나 REST 클라이언트로 출력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번에는 인서트에 해당되는 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리액트에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제이슨 형태, 객체 형태로 인서트 해달라 이렇게 정보를 요청하면 그거를 스프링에서 받아가지고 인서트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리액트 연동을 안 하고요. 리액트에서 보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리액트에서 정보를 보냈다는 가정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리액트에서 던질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으면 되겠습니다. DB도 지금 아직 안 하고요. 그냥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컨트롤러는 저희가 이제부터 리액트 연동 컨트롤러는 REST 컨트롤러를 쓴다고 했죠. REST 컨트롤러. 이거를 쓰면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쓰면 결과가 JSON 형태, JSON 객체 형태로 출력된 또는 내보내기가 되는. 자, 아까 보셨죠? 객체 형태로 출력이 됐죠. 속성, 값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지금 리액트가 받아서 화면에 출력이 된다고 했죠. 됐고요. 그 다음에 공통 URL은 리퀘스트 매핑이죠. 리퀘스트 매핑. 공통 URL은 이번에는 뭐죠? 이글잼 영칠인가요? 영칠을 공통 URL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도록 하죠. 이렇게까지 한번 해봅시다. 공통 URL 어노테이션이죠. 두 개가 공통 URL을 붙이죠. 됐죠? 이걸 앞에서 계속 해보셨고, 네,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매핑으로 함수를 만듭니다. 포스트 매핑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는 URL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베리어블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팝을 주고 리턴을 할 리턴 값을 이번에는 배열로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로 리턴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멤버 배열로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작성하고 멤버는 알트 하셔가지고 하시면 리스트도 알트 하셔가지고 자동 임포트 클래스 가져오기 위해서 자동 임포트 하시면 되죠. 됐죠? 네, 그래서 REST 컨트롤러와 포스트 매핑 위에서 말씀드린 포스트 매핑을 했고요. 이거는 주로 언제 사용한다? 주로 이제 이거는 똑같이 사용법은 여기에 URL이 나오거든요. URL 나오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용법 URL 겟매핑이랑 비슷하죠. 사용법 이렇게 하는데 겟매핑에서는 이게 함수의 매기를 수로 리퀘스트 파람이나 아니면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조회할 때 셀렉션이나 조회할 때 필요한 거고 포스트 매핑에서는 함수의 매기를 수로 뭐를 사용하냐면 위에서 말씀을 드린 리퀘스트 바디를 사용합니다. 바디 그래서 자료형 그다음에 지어수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매핑은 주로 리퀘스트 바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포스트 랭킹을 언제 사용한다고요? 내부적으로 보통은 이제 함수 내부적으로 DB에 insert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레기변수에 리퀘스트 바디가 나오는데요. 리퀘스트 바디가 뭐냐면 보통 이제 리액트나 뷰 클라이언트에서 자료 JSON 객체를 던져주는데요. JSON insert 할 대상 객체를 전달 받는 annotation.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 자료 좀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할 때 보통 객체 형태로 요청을 하거든요. 제이슨 데이터가 꼭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가로채가지고 가로채서 이 함수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화면에다가 받아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DB는 나중에 하고 받아서 전달받아서 화면에다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리액트도 연동을 할 건 아니고 리액트에서 던져줬다는 가정하에서 받아서 화면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향후에는 리액트에서 던지면 객체를 인설트할 대상으로 제이슨 객체를 던지면 요 오노테이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스프링에서 받아서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이슨 객체가 날라온다고 했죠. 인설트할 대상 객체. 이게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객체가 날라온다 했으니까 자바도 객체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바 객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 바디죠. 바디에 객체로 던진다 했으니까 객체로 받겠습니다. 멤버의 멤버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거 뜨는 거는 알트에서 감안해 주시면 제이슨 객체가 객체입니다. 자바의 객체랑 동일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의 객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을 보내는데 멤버 객체를 제이슨 형태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이렇게 얘 아래 예제 적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이슨 객체가 리액트에서 전송되었다고 한다. 스프링 들어의 클래스 클라이언트로 출력해보세요.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었는지 출력해보세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있습니다. 입력이 뭐냐면 리액트에서 전송한 거죠. 입력을 리액트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되고요. 입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뜬가요? 이렇게 하고 ID 제이슨 객체 형태는 아시죠? 네, 요즘 많이 썼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ID. 그 다음에 여기 제이슨 객체 형태죠. 네임은 상적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제이슨 객체, 이 객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형태랑 똑같죠? 제이슨 객체 형태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속성 값이죠. 속성 값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날아왔다고 합니다. 리액트에서 이렇게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받아서 멤버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멤버가 어떻게 생겼는가 볼까요? 요거랑 똑같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멤버가 아이디와 네임이 있는지 보죠. 그래서 모델을 멤버를 열어보시면 아이디와 네임이 똑같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생겨야 똑같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풀리면 몇 바퀴 똑같이 생긴 이렇게 보냈으니까 똑같이 생겨야 되겠죠. 형태가 똑같아야 똑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DPT로 받으려면 안 받치겠죠. 그죠?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안 받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리액트에서 던진다고 보고 이렇게 날리면 요 번호 페이지를 통해서 객체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이 멤버 안에 들어갔고요. 들어갔고 얘를 배열을 준비해서 배열에다가 넣고 배열에 넣고 배열에 객체를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준비를 해볼까요? 리스트 보통 이제 이렇게 했죠? 네. 어레이 리스트 굉장히 맛있죠? 네. 맛있다고 했죠. 리스트는 지금을 통해서도 계속 연습이 됩니다. 계속 제가 어레이 리스트 계속 쓰고 있죠. 객체 정의하고요. 객체 정의하고 이 리스트에서 객체를 밀어 넣는 방법은 add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값을 넣으면 되는데 값을 넣어도 되고 객체를 넣어도 되고 객체는 멤버를 밀어 넣으시면 멤버가 들어가죠. 됐네요. 리턴을 이제 배열로 여기 보면 리턴 값이 어떤 자료형이죠? 리스트에 제너릭이 걸려 있는데 리스트 배열로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리턴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배열 객체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열 객체를 다룹니다. 제가 이제 누구이 말씀드렸죠.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설트하는 형태죠. 지금은 인설트를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받은 거를. 그래서 요거는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HTTP 클라이언트 요거를 여셔가지고 여셔서 여기 보면 보시면 여기 앞에서 ge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조인 select 이제 토스트로 바뀌었죠? 토스트 네, 토스트로 바뀌고 이거는 insert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던졌습니다. 던진 거를 네, 화면에 출력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를 네, 미리 넣어놓고요. 미리 넣어놓고 네, insert로 던졌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포스트, 인설트 테스트는 포스트 방식 테스트는 컨텐트 탑 이거는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제이선으로 날라온다고 표시를 해주고 여기 이제 입력값입니다. 입력값으로 리액트에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날라온다고 고려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이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선 객체 형태라고 지금 현재 전송되는 데이터가 제이선 객체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놨죠? 이거 복사해놨죠? ID 포밥 여기 해놨잖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눌러가서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 붙이면 안 돼요. 한 칸 띄고 이렇게 넣어놓고요. 주석을 제거합시다.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리액트랑 연동해서 테스트하는 게 맞는데 리액트까지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직 연동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여기에 리액트에서 보내준 데이터라고 테스트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테스트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 탭이 안 돼요. 붙여주시면 됩니다. 탭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적당하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서버 띄우고요. 서버를 어차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 한번 하고 소스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시작 한번 하고요. 하고 여기서 테스트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 버튼이에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결과 테스트. 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아까는 중괄로만 나왔는데 지금은 대괄로도 있죠. 이 대괄로가 배열에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체를 여러 개 넣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대괄로 안에 중괄로가 여러 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뭐가 예쁘고요. 클릭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방법도 제가 여기 적어드리죠.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거 컨텐츠 있죠?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3칸 띄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예제 입력이 연결되어 있는데 테스팅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석으로 막아드리도록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입력해서 아래는 HTTP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 파일 데이터 이상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 위에 컨텐츠 파일로 화가 뜨고 객체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입력을 받아서 여기로 쏙 들어오고요. 쏙 들어오고 출력이 되겠죠. 원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밀어 넣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좋다. 지금은 다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 와있어요. 새로운 게 나왔죠? 이때까지 조회만 하다가 이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팅이 안 되고요. 인텔리제에서 테스트하죠. 그래서 인텔리제에 있는 툴은 그 소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툴이에요. 진짜 데이터 미리로 데모가 잘 나오고 이 소스가 잘 작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툴이라고 하고, 보통 이 툴을 뭐라고 하냐면 레스트 컨트롤러를 이용한 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하는 데서 레스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툴은 요거 인텔리제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도 인터넷에 무료 툴도 굉장히 많아요. 요것만 테스트할 수 있는 툴들도 많고, 포스트맨이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이, 구글에서도 여러 가지 무료 툴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있죠? 이해를 잘 하셨는지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바로 예시를 드릴게요. 연습 문제 1. 그래서 위의 예제에서 아래 데이터, 아래 객체 정보를 추가해서 REST 클라이언트에서 출력해 보세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예제에서 아래 객체 정보를 임의로 추가해요. 임의로 추가해서 그래서 위의 객체 정보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 받았죠? 레스트 클라이언트 입력 받았습니다. 입력. 레스트 클라이언트 입력이죠. 입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똑같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결과가 위에 예제는 그대로 나왔죠? 똑같이 나왔는데 결과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됐죠.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출력됐고 두 건이 더 출력됐네요. 그죠? 객체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가 객체 배열이죠? 배열 안에 객체가 여러 개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다루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거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에다가 두 건을, 결과를 보고 두 건을 더 추가하셔야 되겠죠? 홍길동이랑 김유신. 객체에서 정보 추가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하시면 되죠? 앞에서 보셨죠?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에 오브젝트 레스트 컨트롤러, 자 여기다가 문제 1번
이 또 복사해서 이름 바꾸고 잠시만요. URL 또 바꾸셔야 되겠죠? URL은 example URL은 이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URL은 URL은 example 하세요. 슬래시 example 영어로 하시죠. 그다음에 함수명 또 어디로 가시면 돼? example 01 똑같이 되죠. 그래서 해보시면요. 이거 운영입니다. 입력은 이렇게 됐는데 출력이 두꺼비 더 포함돼서 출력했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이제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URL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URL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예, 이제 불량들로 바꿔달라고 했네요.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도 바꾸시면 되죠. 불량을 뒤에 리퀘스트 바디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멤버도 똑같이 쓰시면 되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아까는 하나만 출력했는데 두 개를 더 넣어서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 출력이 되죠. 하나만 출력이 되는 상태에서 두 개를 더 임의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배열의 객체 추가 앞에서 한번 해보셨죠? 두 번째 객체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멤버 하시고 멤버 이해하시고요. 이해하시고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하시면 되죠. 그래서 값을 뭐로 넣으면 되나요? 아이디가 홍이네요. 홍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값은 뭐죠? 홍길동이죠. 홍길동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멤버 여기에다가 리스트에다가 멤버 1을 추가를 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객체 배열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앞에서 많이 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완성이 됐으면 블록 복사하셔가지고 세 번째도 추가하시면 되죠. 세 번째죠. 그래서 이거 3이고요. 3. 이게 또 3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네, 통 대신에 뭐를 넣을지 김유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유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열의 값이 요거는 위에서 받는 값이고 두 건은 받는 값이 아니죠. 여기서 추가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예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고요. 테스트 해봅시다.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제 인서트 할 때는 약간 틀리죠. 포스트 매핑이 인서트에 해당되는 거고 겟 매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회하시면 되는데 간만 넣어서 조회하시면 되는데 포스트 매핑에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컨텐츠 짜일 애플리케이션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값이 없을 거니까요.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 컨텐츠 타입 하시면 여기 목록이 나올 거예요. 목록이 나오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A 하시면 여기도 목록이 나오죠.
애플리케이션에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벽에다가 바짝 붙여서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벽에 바짝 붙여서 하시면 되고 한 칸 띄고요. 한 칸 띄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 칸 띄고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요것만 해주시고 한 칸 띄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넣으시면 되죠. 요게 어디서? 리액트에서 날리는 거죠. 요거를 날리면 요거를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안 하니까요. 화면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수정됐으니까 재시작 한번 해주시고 됐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네, 잘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배열 객체죠. 바깥에 대갈로가 있고요. 안쪽에 객체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건. 화면에는 게시판 형태로 색깔이 보이겠죠. 네, 보내드릴게요. 테스트하는 것도 보내드리죠. 다른 것도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고요. 다음 예제로 갑시다. 쉬는 건 얘기해 주시고. 네. 네. 됐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밥 먹고 와서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퀘스트 바디가 있는데 리퀘스트 바디가 있죠. 여기서 몇 방식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서 리퀘스트 바디가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 매핑은 이거는 이제 인서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매기 변수로 얘가 들어오는데 얘는 이제 제이슨 객체를 받는 거라고 했죠. 제이슨 객체를 입력으로 받는 노테이션이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받아서 바로 매기 변수에다가 객체 매기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HTML에서 HTML 배우셨는데 HTML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헤더와 바디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문서 정보, 상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바디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실질적인 본문이 들어갑니다. 본문, 실질적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이 바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HTML에는 헤더와 바디로 나눠지고요. 본문과 실질적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위에서 인서트를 위한 객체를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리액트에서 스프링으로 날렸잖아요. 날리면 어디에 실리냐면 헤드에 실리는 게 아니라 바디에 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는 어디에 실리냐면 제이슨 데이터 객체 데이터는 어디에 실리냐면 바디에 실립니다. HTML 바디에 실려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 리퀘스트가 요청인데 바디로 되어 있잖아요. 바디. 그래서 이 바디가 무슨 의미냐면 이 제이슨 객체가 입력으로 날라오는데 리퀘스트 날라오는데 어디에 실린다고요? 헤더가 아니고 바디에 실려서 날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리퀘스트 바디가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떻든 결론은 제이슨 객체와 자바 객체가 속성명이 동일하셔야 되죠. 동일. 형태가 같아야 돼요. 형태가 같아야 밑에서 말씀드린 대로 날라오는 데이터가 멤버 속성의 형태인데 부서 객체로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와서 다음 예제를 진행해